안녕하세요. 분양두더지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공장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중소형 공장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딱 맞는 곳 찾기가 쉽지 않아요. 평수 맞추기 어려워서 필요 없는 공간까지 같이 보게 되고, 막상 가보면 또 오래된 공장은 환경이 너무 낡아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너무 외곽이라 선뜻 결정이 안 되시죠. 그리고 오래된 공장 쓰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익숙하실 겁니다. 누수 한 번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한 번 손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신경 쓰이시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일은 바쁜데 건물 문제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대표님들 만나보면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낡은 단독 공장만 보실 게 아니라 부산에 이런 선택지도 있다는 차원에서 서부산 신평 장림 쪽에 들어서는 SKV1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는 그 지하 2층부터 지상 18층까지 들어서는 제조용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현재 현장은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이름이나 스펙보다 먼저 왜 이 자리에 들어섰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공장 알아보실 때 결국 제일 먼저 보는 건 입지죠.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위치가 맞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SKV1은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쪽에 있습니다. 부산에서 제조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자리죠. 바로 요쯤에 동매역이 있는데요. 주변에 기업체들도 이렇게 많고 기존 거래처나 협력업체 동선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생소한 데로 들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원래 제조업하던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데 공장은 건물만 바뀌는 게 아니라 거래처 동선, 납품 동선, 직원 출퇴근까지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도 한번 볼게요. 여기 서부산 IC랑 해안순환도로 접근성이 괜찮습니다. 트럭이 고속도로 타기까지 시간이 짧은 편이라서 납품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꽤 중요하죠. 그리고 수출하시는 대표님들은 신항 접근성도 보실 텐데 차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건 직접 체감이 있는 포인트인데요. 동매역에서 도보 5분 정도입니다. 말로만 역세권이라고 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제가 직접 걸어가 봤는데 진짜 역세권이 맞습니다. 여기 동매역에서 출발을 해서 현장 앞에서 멈췄을 때 딱 4분이 나오더라고요. 공장인데 지하철역이 가깝다는 게 왜 좋냐. 대표님이야 차 타고 움직이셔도 직원분들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장도 결국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라서 출퇴근이 불편하면 사람 구하는 데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입지도 중요하죠. 근데 대표님들이 결국 더 궁금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정이 실제로 들어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면 보통 걱정하시는 게 비슷해요. 바닥이 버티는지, 그리고 층고가 충분한지, 물류 동선이 괜찮은지. 먼저 바닥 하중부터 볼게요. 제곱미터당 1.2톤입니다. 그래서 소형이나 중형 장비 쓰시는 업체들은 충분히 모든 기계가 들어가요. 다만 대형 프레스기처럼 하중이 아주 크거나 진동이 강한 장비는 이런 건물용 공장보다는 단독 공장이 더 잘 맞습니다. 다음은 층고입니다. 기본 5.7m에서 최대 6m인데요. 이건 35평 제조용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호이스트도 설치해야 되고 적재 계획도 같이 봐야 되고 조금 더 넓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다락도 고민하시니까요. 이 정도면 공간 계획 잡을 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전기 용량도 중요한데요. 기계 돌리시는 업체들은 전기 부족하면 그때부터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는 제조용 설계로 들어가는 현장이라서 일반 사무용 건물하고는 결이 달라요.
다만 이것도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기 충분합니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기보다는 회사 장비 기준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중, 층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건 물류 동선입니다. 드라이브인인데요. 그래서 대표님들 제일 먼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건물형이면 물류 상하차가 좀 불편한 거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기는 2.5톤 트럭이 이렇게 건물 안으로 직접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 호실 바로 앞까지 차량이 접근하는 구조예요. 특히 2.5톤 기준으로 물류가 많이 도는 업체는 이런 동선이 써보면 꽤 편리합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SKV1이 제조 특허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화물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하역장을 따로 둔다는 점이에요. 2.5톤 트럭은 위로 올라가고 대형 화물은 1층 하역장에서 처리하는 구조로 물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2.5톤 물류가 주력인데 가끔 대형 트레일러가 같이 나오는 회사들, 이런 혼합 물류용 업체 대표님들께 맞습니다. 요거는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역장에 트레일러가 들어와서 여기 화물 엘리베이터로 위층으로 올려보냅니다. 이 건물의 화물 엘리베이터는 5톤, 3톤, 3톤 이렇게 3개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표님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피트 트레일러 쓰는 우리 회사는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요. 보통 2.5톤 물류가 주력이고 가끔 40피트 트레일러가 들어오는 업체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루에도 이런 대형 트레일러가 계속 붙고 그 물류가 회사의 운영의 중심인 업체면 단독 공장이 더 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회사 물류의 중심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리고 이건 건물형 공장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공간을 좀 유연하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걸 움직이지 않고 확장하는 구조라고 보거든요. 일반 공장처럼 이사부터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 처음 생각한 평수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일반 공장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사 자체가 큰일입니다. 기계 빼야 되고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도 들고 돈도 들죠.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옆호실과 붙여서 이렇게 확장하는 식으로 좀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애매할 때는 처음부터 너무 크게 들어가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은 건물이어도 호실마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호실은 물류 동선이 좋고 어떤 호실은 공간 활용이 더 낫고 또 어떤 호실은 피하는 게 나은 자리도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대표님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어떤 호실이 더 낫냐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코너 호실, 여기는 발코니 공간이 다른 호실들의 2배라서 많이들 선호하세요. 코너 호실이라는 건 여기가 발코니거든요. 여기 발코니, 여기도 이렇게 발코니인데 같은 값으로 한 3.5평에서 그 이상을 더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SKV1이 모든 분들께 맞는 건 아닌데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여기 오시는 게 더 불리한 분들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넓은 면적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단독 공장처럼 내가 분양받은 면적을 그대로 쓰는 구조는 아닙니다. 보통 공장은 전용률 한 60에서 70%이고요. 여기는 50% 정도예요.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공용부, 회의실 이런 기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아, 그러면 전용률 50%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좋다고 보면 안 되고 넓이보다는 관리와 환경이 더 중요한 회사인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같은 돈이면 무조건 넓은 면적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분들은 단독 공장이 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나 진동이 큰 업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프레스나 주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공정은 이런 건물형 공장보다 단독 공장 쪽이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는 물류 방식입니다.
2.5톤 위주로 움직이는 업체는 잘 맞을 수 있고 2.5톤이 주력이면서 가끔 40피트 트레일러가 들어온 업체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형 트레일러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오가고 그 물류가 회사의 운영의 중심이라면 외부 공장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여기는 단순히 투자용이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한번 크게 붐이 일었다가 폭삭 가라앉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대표님들이 여기를 사업 공간으로만 찾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집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될 공간이고 또 몇 년 동안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사업에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후회도 없으시고 저도 마음이 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용 부분인데요. 여기는 평당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입니다. 근데 지식산업센터는 분양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단독 공장이랑은 대출 구조도 다르고 세금도 다르고 처음 들어가는 자금 부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디가 무조건 싸다, 비싸다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월세랑은 또 다르게 이자를 매달 갚으면 내 자산이 되는 구조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보통 대표님의 신용도나 기업 재무 상태가 너무 나쁘지만 않다면 강조할게요. 대출이 80% 수준까지 나와요. 예전에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한번 아주 크게 흔들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주택보다 규제가 덜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투자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막상 입주 시점이 되니까 그 잔금 대출 부담, 금리, 공실, 임대료 하락이 이렇게 한꺼번에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많아졌어요. 실제 사업 목적보다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입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식의 사례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처럼 대표님처럼 실제로 사업 공간이 필요한 분들과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사업 잘 영위하고 계시면서 자금 감당이 가능하신 대표님들은 해당 사항 없으십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출뿐만이 아니라 부가세 환급, 재산세, 취득세 같은 부분에서도 혜택이 많죠. 이건 제가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정리해보면 이분들께 이 현장이 잘 맞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단독 공장을 쓰고 있는데 누수나 냉난방, 건물 관리 문제로 계속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요. 이런 대표님들은 건물 관리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공간으로 옮겼을 때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이랑 아파트 차이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택은 내가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같이 관리비 내고 공동으로 관리가 들어가요. 지식산업센터도 비슷한 겁니다. 대표님이 누수나 동파 이런 문제까지 다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관리체계 안에서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쪽입니다. 두 번째, 2.5톤 기존 물류가 많고 가끔 대형 트레일러가 함께 움직이는 혼합 물류용 업체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드라이브인 구조나 화물 엘리베이터 동선이 잘 맞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공장도 결국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이고 거래처가 방문하는 공간이라는 걸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입니다. 너무 넓고 불편한 곳보다 조금 더 정리된 환경, 더 접근성 있는 위치, 더 체계적인 공간에서 사업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공장 찾고 계신 대표님들께 신평 장림 쪽에 이런 제조용 지식산업센터도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이곳이 정답이다. 모든 업종에 다 맞는다. 이렇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중소형 공장 찾으시면서 기존 단독 공장의 불편함도 느끼고 계셨다면 이런 유형의 현장도 한 번쯤 같이 비교해 보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우리 회사 장비나 물류 방식이 여기랑 맞을지, 월에 얼마의 비용이 나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업종이나 장비 특성 남겨주세요.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 주셔도 됩니다.
무작정 권해드리기보다는 대표님 회사의 기준과 자금 사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양 두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